조선 초기 국왕 TMI 마지막 편입니다. 당분간은 다른 영상이 올라오고 나중에 조선 중기 국왕 TMI는 선조편부터 올릴 예정이에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성종 이혈입니다. 성종은 조선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으로 뽑히는 왕으로 특히 조선 초기 중에는 세종 다음 가는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이 조선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 평가받는 연산군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본인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세조의 장남임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경세자는 요절하여 궁을 나가 생활하게 되었고 이로 보아선 그는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 예종이 요절하게 되면서 왕위 계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긴 것이죠. 1순위인 예종의 아들은 4살로 너무 어리고 2순위인 본인 형 월산대군은 너무 허약한 체질이므로 이로 보아 성종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조의 중전이자 성종에겐 할머니가 되는 정희왕후는 어린 세손이 걱정된다며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수렴천정을 하게 됩니다. 수렴천정이란 집안의 최고 어른이 어린 왕을 보좌하는 것인데 당시 집안 최고 어른인 세종의 둘째 형 효령대군은 정치 쪽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의왕후가 조선 최고 어른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종의 양자로 입적하고 아버지를 추존왕후로 만들어서 일단 호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곧 어른이 되며 수렴청정이 끝나게 돼요. 우선 세조 때 시작한 경국대전이 드디어 완성되게 되는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으로 여지승남, 악학괴범, 동문성 등의 여러 서적을 편찬합니다. 사라진 집 편전을 대신하는 홍문관을 설치하고 여진족 역시 침략하지 않으며 평화로웠으며 일본과의 무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니 조선전기 가히 최고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조선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완성된 시점이었던 것이죠. 이후 그는 25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37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유교를 따른 사람답게 가부장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의 시기엔 여성 인권이 좀 떨어졌다는 문제점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우동 사건이 있는데 어우동이라는 여성이 엄청나게 바람을 피워서 조선이 시끄러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종은 이때 아무 고민 없이 어우동에게만 사형을 내리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겐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주며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남편으로서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한 평가를 받는데 이는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씨와 관련된 부분이죠.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성종보다 2살 많았으며 양반가의 자손으로 후궁으로 궁에 들어오게 되지만 당시 중전인 공해왕후의 몸이 허약하여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이었으며 성종이 그녀를 사랑하여 중전이 되게 되었으며 연산군까지 태어나며 완전히 출세를 하게 됩니다. 왕실에서도 바른 성품 때문에 총애가 많았어요. 계속 이대로 갔다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것도 보거나 장수하지 못해도 편안히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격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많고 질투가 심해 사사건건 성종에게 간섭하였고 폐악기를 부리며 대신들도 골머리를 앓고 성종도 상당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문제 끝에 그녀를 폐위시키게 되는데 성종은 그녀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더 심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여기고 사약을 내리며 그녀를 그곳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되었다는 현재 학자들의 평이 있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조선 왕조에서 아들까지 있는 중전에게 밑에 후궁과 신하들이 개긴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종의 소원왕후와 대조되는 게 세종의 후궁도 많았지만 후궁들과 사이좋게 지내 내명부를 잘 이끌어서 조선 최고의 왕비로 칭송받는 그녀의 반면 윤씨는 자신의 성격을 조절하지 못해 파멸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연산군이 암군이 되는 데에 약 반 정도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사화의 원인이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 연산군은 암군이 되어 결국 본인 역시 폐위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연산군은 후반기에 안 좋은 이미지가 커서 그렇지 정상적인 재위 기간이 오히려 더 길었어요. 어찌 보면 자식에게도 윤씨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성종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실제의 폭력적인 성격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여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그녀를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없애고 불우한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 대한 공포를 만든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연산은 이로 인해 아버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철을 군주가 되기로 했던 것이고 이것이 비극을 계속 낳았던 것이죠. 세종과 함께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최고 명군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조선 초 가장 살기 좋은 시대이기도 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조선의 긍정적 유산도 성종 때에 매우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내 관련 문제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아들이 암군이 되는 비극을 낳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범적인 군주로서 나라를 매우 안정적으로 잘 이끌며 조선 평화를 구축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모범적인 성격 때문에 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제공하긴 했지만 조선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키가 매우 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의 키는 무려 약 180cm로 조선 역사상 이성계와 함께 가장 장신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180이 큰 키인 걸 감안하면 당대로는 얼마나 더 컸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아들 연산도 키가 컸었다고 하며 참고로 중전 윤씨가 이런 성종의 키를 칭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은 딱히 없는데 다만 우승우 화백이 그린 상상어가 하나 있을 정도이니 그는 조선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상당한 예술가였습니다. 학문과 독서, 서예, 그림, 시 안 뛰어난 부분이 없었다고 하며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 할아버지 세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애주가였다고 하며 이로 인해 조선 왕실 어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조 역시 예술가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동물 애호가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물들을 키우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의견 충돌이 많았는데 동물 수입 건수가 사슴 51건, 노루 31건, 송골매 25건, 물소 23건, 원숭이 15건, 고양이 15건, 개 11건, 낙타 3건, 공작새 4건, 고니 7건, 앵무새 2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후에 19대 임금인 숙종도 동물 애호가에 고양이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고려 성종과도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으며 위에 형을 둔 상태로 왕위에 올랐고 사후에 받은 묘호도 둘 다 성종으로 똑같았어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쳐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다는 공통점도 있으며 사망했을 당시의 나이도 37세로 같은데 심지어 사후에 나라 꼴이 막장이 되었다는 것도 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고려는 이후 고려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자 사실상 제2의 창업군주로 불리는 현종의 등장으로 다시 일어서 태평성대와 전성기를 맞이하는 반면에 조선은 이후 17대 임금인 효종이 재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오늘 HOT 스튜디오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TMI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